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강추위는 모레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매서운 추위에 어제는 종일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동장군이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현재 특보 현황 보시면 대구와 경북에 발효됐던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그리고 경북 북동산지로만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해 당분간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쌀쌀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동 영하 5도, 포항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도 4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 대비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권의 극심한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차차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설에 관한 주민 설명회가 어제 원전이 있는 경주시 양남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최종 결과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내부 방수도막인 에폭시 라이너가 크게 손상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도막 교체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설 원안위 민간조사단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원안위 조사단과 원전 전문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사용핵 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조의 에폭시 라이너 방수도막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핵 연료 저장조 바닥은 1983년 원전 가동 이후 지금까지 방수 도막을 보수한 이력이 전혀 없어 부푸름이나 균열 등 많은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사단하고 다니면서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부분에서 방사형으로 깨지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폭시 라이너보다 방수력이 더 강한 스틸 라이너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사전에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캐나다에서도 물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8월 월성 1호기 폐수지 저장 탱크의 집수조 내부를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너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핵 연료 저장조에 대해서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도 에폭시 라이너를 교체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탐구에는 저렇게 규정이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사를 한섬에서 한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확인해 바로는 이 상부 쪽으로는 균열이 갔는데 하부 쪽까지는 그게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주민들은 사용핵 연료 저장조 방수도막이 크게 손상될 때까지 수십 년간 원안위는 무엇을 했냐며 원전 감시 감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요, 저게 깨져가지고 바깥으로 샌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 덜 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지금 한수원이나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걸 부둔하고 계세요. 국내 다른 원전과 달리 월성원전만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 라이너의 방수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원전 방수 설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와 LPG 구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등유와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에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등유 바우처와 연탄 쿠폰, 긴급 복지 지원 가운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비엔날레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던 페스티벌을 2년마다 개최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데요. 철과 예술, 기술과 문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해 철강도시 포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촘촘하게 늘어선 조형물. 폐철도를 이용해 만든 철길 숲에서도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볼거리가 상징적인 볼거리가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술 작품이 누가 어떻게 잘 만들었나, 어떤 만드는 뜻이 뭐냐, 그걸 느낌 있기도 하고, 그냥 뭐 맹목적으로 걷는 보람도 이것저것 조형 살펴 그러면은 스트레스 해소되고. 평범한 길에다 감성을 더해주는 이 조형물들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 출품작입니다. 예술가는 물론 철강 근로자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철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철강 도시에 예술을 입혔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 축제인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을 세계적 수준의 비엔날레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휘트니 비엔날레가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그 장소에 어울리는 작품을 전시하고 철이라는 소재와 예술과 기술, 공간이 결합한 융복합 예술 작품을 설치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성공의 열쇠로 꼽았습니다. 또 성과 함구를 무대 삼아 영상, 설치 사진, 회화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일본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행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면서 그 미술이 그 주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더더 미술이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축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깊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비엔날레 성공 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포항 스트라트 페스티벌의 비엔날레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정 작품만을 짠하고 보여주는 축제는 외면받기 쉽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역사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 축제를 만들어야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해루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됐던 규제 기준을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 돼 어업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해루질은 통발과 뜰채 등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씩만 사용하고 잠수 장비와 집어 등 사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집 앞 골목길이 갑자기 사람 한 명이 다니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좁아진다면 어떨까요? 사유지지만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해온 땅을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땅 주인이 울타리를 치거나 건물을 지으면서 통행이 어려운 맹지가 돼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상 도로와 관련한 이런 갈등이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 길 끝에 있는 집으로 가는 진입로에 검은색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30년간 오가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우산을 펴고 지나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단 하나뿐인 진입로 폭은 65cm 남짓. 이 울타리가 만들어지면서 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일상적인 출입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 안에 뭐 자전거로 이렇게 무거운 거 좀 시장을 봐온다든지 필요한 걸 자전거 이걸 내방을 하는데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최근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할머니는 걷는 것도 힘들어 퇴원을 해도 걱정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계속 꾸준히 다니셔야 되는데 휠체어를 이용조차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병원을 어떻게 모시고 다녀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수십 년 도로로 이용한 곳은 사유지로 지난 6월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땅 주인은 그동안 진입로로 쓸 수 있게 배려했지만 사생활 보호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행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정도를 남겨놓고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걸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사유지지만 오랜 기간 도로로 써온 곳을 사실상 도로라고 부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사실상 도로는 대구에만 약 61만에서 71만 제곱미터입니다. 전체 도로 가운데 비율로는 23.5%에서 27%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도로 관련 민원은 2019년과 2020년 대구에서만 145건이 접수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사유지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자 쪽에는 설명도 한번 드리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뭐 저희가 강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매입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만 당장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사실상 도로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개발들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재산권이냐 도로 통행 기본권이냐 땅 주인과 이용 주민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연령대가 낮고 혼자 살수록 하루 3끼를 먹는 비율이 낮고 먹거리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재단 등 농업 먹거리 청년 모임이 만 18세에서 50세 사이 1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하루 3끼를 먹는 비율은 청년층이 12.5%로 중년층 37.5%의 3분의 1 수준이고 특히 1인 가구는 10.3%에 그쳤습니다. 또 젊은 층과 1인 가구의 50%에서 60%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배달 음식 같은 간편식을 주로 먹는 반면 중년층의 81.3%는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누구보다 치열하게 항일운동과 독립투쟁을 한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최근 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40년 짧은 생의 절반 가까이를 대구에서 보낸 시인의 행적과 주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단 한 줄의 친일 문장도 남기지 않은 민족 저항 시인 이육사 선생. 안동에서 태어나 16살이던 1920년부터 33살인 1937년까지 17년을 대구에서 살며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육사 기념관은 시인이 살았던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지난달 16일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에는 광야, 절정, 청포도를 비롯한 시인의 주요 작품들은 물론 그의 삶과 독립운동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연보와 지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이육사의 가족, 친구 등 다양한 기록들로 구성된 영상과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형제분들을 이제 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는 없으셔서 형제분들의 일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또 이육사 시인의 고향을 안동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정확하게 대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구에는 지난 2016년 박현수 경북대 교수가 사비를 들여 시인을 기리는 이육사 작은 문학관을 설립했지만 경영난으로 문을 연 지 7년 만인 올해 5월 폐관했습니다. 지역문학계는 새롭게 문을 연 기념관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이육사 선생님 저항정신을 고양하는 측면에서 저항문학과 관련된 100일장 같은 것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육사 선생님이 작품 활동하신 시를 중심으로 가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시민들과 나누는 장소, 그리고 신앙송회, 이육사 선생님 신앙송회 같은 부분들을 여기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육사 기념관은 시인의 주거지를 복원해 대구에서의 활동을 조명하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맺은 결실인 만큼 시인의 민족 정신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환경위생과 직원 일동 84만 원,
울진군 기성면 사동 1리 주민 일동 7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봉산 1, 2 주민 일동 6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주식회사 구산 해양개발 안보출님 6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주민 일동 5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주식회사 다성건설산업 5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사동 1, 2 주민 일동 5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구산 어촌계 5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울진사랑주유소 김영주님 50만 원. 울진군 평해읍 비랑 영농 장목반 박성우님 5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의용소방대 5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천일건재 남옥환님 50만 원. 울릉군 울릉시찰회 권혁규 목사회 성도 5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다천 1리 주민 일동 4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오곡 1리 주민 일동 4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월송 3리 주민 일동 4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척산 1, 2 마을회 31만 원. 울진군 기성면 경일 전기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평해읍 안상일님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해인건설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황보 1, 2 주민 일동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구산 1위 부녀회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황태성님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경원건설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구산 오토캠핑장 박진규님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원종합중기 김광식님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발전협의회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오곡 1, 2 동중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3달 1, 2 동중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 노인회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직산 1위 어촌계 김성식님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주식회사 한영건설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직산 1, 2 주민 일동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이평 1, 2 마을회 24만 원. 울진군 기성면 정명 1위 신곡동 주민 일동 21만 원. 울진군 기성면 장세현님 2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봉산 1위 주민 일동 2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이호정님 20만 원. 울진군 기성면 구산 1, 2 노인회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 6월 동빈대교를 착공해 현재 교각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통 시기를 기존 2026년 6월보다 6개월 정도 앞당기기 위해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738억 원이 투입되는 동빈대교는 길이 395m의 4차로 해상 교량으로 완공되면 북구 주거지에서 남구 철강공단으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매서운 추위에 어제는 종일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동장군이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현재 특보 현황 보시면 대구와 경북에 발효됐던 한파특보는 경북 북동산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다만 경북 동해안에 대기가 급격히 건조해져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해 당분간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쌀쌀하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도 영하 1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높게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도 4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투유 대비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 좋음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4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 6도, 김천은 5도 예상됩니다.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까지 경북 남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영주는 영하 7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5도, 영주는 4도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영하권의 극심한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차차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